우리 공보기 여러분들은 책에 나온 캐릭터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캐릭터가 누군가요? 이 작가에 따르면요,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, 즉 가상의 인물과도 유대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. 알베르토 망겔의 책 끝내주는 괴물들. 안녕하세요, 공보기 여러분, 공백입니다.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? 오늘은요, 제가 좀 지적이면서도 독특한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리드 인 미 라이브 때 읽었던 책인데요. 이 책입니다. 알베르토 망겔의 책 끝내주는 괴물들. 제가 저번 주에 리드 인 미 때 이 책 읽으면서 이 책은 알베르토 망겔의 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반 정도는 알베르토 망겔을 이미 알고 계셨었고요. 반 정도는 모르고 계셨어요. 아마 기존에 알베르토 망겔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이 이야기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문학의 거장 보르헤스 아시죠? 이 보르헤스가요, 30대 때부터 약시로 고생을 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시력을 잃게 되거든요. 이때 눈이 안 보이는 보르헤스에게 약 4년 동안 책을 읽어준 소년이 있었습니다. 그 소년이 바로 이 책의 작가 알베르토 망겔이에요. 망겔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못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많을 거고요. 저도 그랬고요. 그리고 더불어서 얼마 전에 은유가 된 독자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좀 뒤늦게 망겔을 알게 됐어요. 이 알베르토 망겔은 작가고 편집자이고 번역가이고 비평가이기도 한데요. 이 수많은 정체성들 중에서도 스스로를 독서가라고 표현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은 다독가입니다. 망겔에게 따라붙는 이런 수식어들을 보면 저는 약간 움베르토 에코가 좀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. 자, 아무튼 이런 엄청난 지식인이자 다독가가 쓴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.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한 가지 하고 넘어가 볼까요?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공보기 여러분들은 책에 나온 캐릭터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캐릭터가 누군가요? 혹은 자신의 인생에 조금 특별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캐릭터가 있나요?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 30문 30답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무민 이야기에 등장하는 스누프킨이라는 캐릭터를 정말 좋아해요. 그리고 그리스인 조르바의 오르탕스 부인이나 자기 앞에 생의 로자 아줌마 같은 캐릭터들을 보면 항상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. 최근에는 아킬레우스의 노래랑 키르케를 보면서 파트로클로스랑 키르케에게 또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었고요. 자, 어떠신가요?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나는 몇몇 얼굴들이 있나요?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느냐? 바로 이 책이 그런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알베르토 망겔이 그간 읽은 수많은 책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 책에 등장했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혹은 자신의 경험과 존재에 영향을 준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죠. 이 책의 도입부에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게 되게 인상 깊어요. 저도 되게 많이 동감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. 만약 어떤 사람이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자신의 일을 중심으로 쓸 수도 있고 자신이 그간 살아온 곳을 중심으로 쓸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일생을 나이별로 일생순으로 이렇게 쭉 점검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. 이 알베르토 망겔은요,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도 그간 자신이 읽은 책을 기준으로 자서전을 구성합니다. 특히 책 속에서 만난 어떤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을 선택해요. 이 책에는요, 저자가 특별히 애정을 가졌던 37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. 제가 37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인간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. 이 책의 제목이 끝내주는 괴물들이기는 하지만 괴물이 아닌 캐릭터도 많아요. 예를 들면 마담 보바리에 나오는 보바리 씨나 구운몽에 등장하는 성진, 돈후안 같은 인물도 있고요. 드라큘라나 사오정, 키마이라 같이 그 존재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그런 캐릭터들도 등장해요. 작가가 선택한 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독자들은 어떤 문학을 좀 새로운 시선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게 되고요. 그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가,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.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직접이고 독특한 독서 길잡이 같은 셈이죠.
책의 한 챕터를 예로 들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. 여러분 혹시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알고 계시죠? 저 같은 경우는 디즈니 버전으로만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기억나요. 막 수백 년간 잠에 빠졌는데도 그렇게 놀랍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얼굴이라든지 뭐 후에 이웃나라에 되게 잘생긴 왕자의 키스를 받고 깨어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죠. 알베르토 망겔은요,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대해 이런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신학자들에 따르면요, 이 천국에는 지속성이라는 개념이 없대요. 왜냐면 천국에서는 모든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마다 가능한 모든 좋은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. 반면 지옥의 시간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합니다. 왜냐면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. 즉 희망이 없는, 기약 없는 기다림의 세계라는 거죠.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작가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. 이 질문을 딱 듣는데 저는 좀 섬뜩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는 이야기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디즈니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이 책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릭터들을 작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. 이런 식의 해석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게 했어요. 어떤 문학작품에 대해서 혹은 그 캐릭터에 대해서 그 특성과 맥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가능성에 대해 상상할 때 좀 폭이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독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이 작가에 따르면요,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, 즉 가상의 인물과도 유대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들과 교류함으로써 무언가를 배우고 자아를 치유하고 내 정체성을 찾고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. 저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책을 읽고 나면 단순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나는 그동안 어떤 캐릭터와 어떤 유대관계를 가져왔지? 내가 그의 어떤 점에 매료됐었지? 반면 나는 어떤 캐릭터가 싫었었지? 그 캐릭터의 어떤 면모가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지?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. 또 한 캐릭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어떤 면을 비추고 있는지, 인간 내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. 물론 제가 떠올린 어떤 생각들이 이 알베르토 망겔의 이야기처럼 조리 있거나 박학다식할 수는 없겠죠.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시도들이 우리의 독서 지평을 넓혀주고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자, 지금까지 저를 가능성의 세계로 불러준 똑똑하고도 독특하고 매력적인 책 알베르토 망겔의 끝내주는 괴물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책 이야기 들고 돌아올게요. 우리 공부기 여러분, 오늘도 즐겁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.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. 안녕.